이번 선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자, 민주당 박윤국 후보, 저희가 포천에서 왔지 않습니까? 거짓말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박윤국 후보입니다. 포천 가평의 희망 에너지를 가슴에 안고 힘있는 변화를 통해서 함께 미래를 만드는 김용태 후보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용태 후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반드시 김용태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킵시다. 자, 김용태 후보, 김용태 이름 구호 세 번을 외치면서 이번 유세 시작합니다. 여기 조정면의 수건사업인 노인복지예산사업 100억입니다. 이 100억 사업 가평군 예산으로 안 됩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국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람 김용태 후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김용태 후보를 찍어서 우리나라다운 나라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범죄자가 설치는 나라, 이런 나라 범죄자가 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나라 정상이 나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제치고 우리 국민의 힘에 앞장서서 153석 만들어서 김용태 후보 윤석열 정부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김용태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회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회장님이 파크골프 말씀하셔서 김용태 후보가 저한테 지시하셔가지고 제가 도정면의 파크골프 이번에 설계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거 저희 김용태 후보 당선시켜주시면은 소평, 군수, 군의원, 인권위원, 본령과 함께 모든 사업 해낼 수 있도록 김용태 후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풍에도 통풍할시 만들 수 있도록 김용태 후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믿어주셔가지고 4월 10일 꼭 선거하셔서 김용태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평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평군 국회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있으면 단상위에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태 역시 약간의 나이 맞습니다. 상대방에서 약간의 나이가 적다 맞습니다. 누가 언제 나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그쪽 후보처럼 나이 많다 그런 적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자랑, 가평군 남이섬에 있는 우리 남이장군 모함에에서 장렬히 살아하셨습니다. 그 남이장군 그 살아있던 그 나이 26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26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그런 어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별넷 장군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근대 역사의 김영삼 대통령, 우리 보수의 아이콘, 우리 보수의 민주주의를 일으킨 김영삼 대통령 26살에 대한민국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어찌 우리 김용태가 34살에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는 법이 이 만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용태는 여러분 가슴마다, 여러분의 눈빛마다 그런 젊은 나이서부터
국가 경영을 위해서 당 최고 청년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국가서열 수십 위에 해당되는 당 최고위원을 연임하면서 국가 경영을 하고 국가가 조국이 어떻게 나갈 바를 공당의 대표로서 최고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비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젊은이처럼 그는 대통령에게 자기의 소신과 잘못된 얘기를 언제든지 정확하게 언론과 기자들을 통해서 자신있게 말했던 젊은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평군 전국 최고의 보수 동네로서의 자존심을 이끌어갈 이 젊은 청년에게 우리 가평군 조정 안에 계신 상면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 손에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우리 전쟁합시다. 뜨거운 가슴으로 진정 사랑하는 조정면 상면 조정면 우리 면민 여러분, 우리는 충청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후보를 비방하는 그런 못돼먹은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아는 멋진 정당인 것입니다. 상대방 비방할 시간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후보 늦게 정해졌습니다. 늦게 정해진 후보가 늦게 무엇인가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당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가 젊은 날서부터 희생하고 봉사하였던 그 뜨거운 가슴은 적어도 우리 가평군 면민마다 가평군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는 전쟁할 것이고 그는 실천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 마음과 마음을 잡고 우리에게 엎드려 인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의 정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세 번째 연사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국민의 힘의 정신 또 한 가지 하나 더.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우리 비대위원장님 한동훈 비대위원님 말씀하셨죠?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불체포 특권 폐지한다고 했죠? 폐지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널어놓은 죄를 심판받기 위해서 구속수사가 임박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탄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불체포 특권 반드시 포기한다는 거, 그것이 국민의힘의 정신이라는 거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에게 힘차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의 정신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힘 기호 2번 김용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젊고 유능한 일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일꾼은 오직 기호 2번 김용태 후보입니다. 세대 교체를 통하여 가평군의 발전을 이룹시다. 그렇습니다. 가평 군민과 조정면 유권자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4월 10일 함께 힘을 모아 가평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권력으로 범죄를 덮으려는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4월 10일 반드시 국민의힘 기호 2번 김용태 후보가 승리의 깃발을 뽑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자, 우리의 모든 희망과 힘을 모아서 우리 김용태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며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김용태, 김용태, 김용태 하면 김용태, 김용태, 김용태 필수! 감사합니다. 정치 싸움에만 불만한 이 민주당에게 4월 10일 여러분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뭘 했는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자, 민주당 봅시다. 이번 공천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이낙연 대통령 선거 때 자기하고 겨뤘다고 민주당에서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성남의 윤영찬, 광명의 양기대 이런 의원들 전부 공천 떨어뜨렸습니다. A급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박용진이라고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 나온 훌륭한 국회의원을 또 3번이나 공천을 탈락시켰습니다. 자기 권력만 골몰하고 자기 방탄해줄 국회의원들만 뽑는 겁니다. 4월 10일 날 이재명의 하수인만 뽑겠다는 이 민주당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평에서는 단 한 표도 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정치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막말이래요. 언론도 장악이 됐습니다. CBS에 진중권이라고 본인이 정의당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CBS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재명이는 광주 5.18 표명하는 발언을 했는데 왜 그거는 다루지 않고 한동훈이 것만 다루냐고 어제 다시는 이 방송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차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금 언론 현실입니다. 이렇게 좌파 언론들이 득세를 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의힘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종섭이라고 호주 대사, 그 사람 임명을 몇 달만 미루면 될 거를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를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설명을 못합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를 왜 임명을 했냐면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 안보 블록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게 한국, 미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약해요. 그래서 인도와 호주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쿼드 협상이라고 국제 조약의 중요한 역할을 호주가 하게 돼 있는데 그 호주 대사가 군사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했던 이종섭이를 임명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배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6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 해도 안 끝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게 국민 감정을 거스린 겁니다. 잘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언제든지 들어와서 조사받으면 되는데 이걸 민주당이 물고 늘어줘요. 런종섭인이 범죄자를 대사로 임명했다느니 물고 늘어지니까 좌파 언론들이 이걸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을 겁니다. 비호대란, 의사수 늘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는데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의사들하고 타협해서 병원 다시 정상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4월 10일 날 국민의힘에 몰표를 주셔도 되겠죠?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게 정치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를 정치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처절하게 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3년 임기 있는 동안 이 3년 임기 동안 잘 받침이 되려면 국회의 과반 의석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반 의석을 꼭 만들어 주셔야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을 발목 잡았던 이 야당의 횡포를 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선거가 위험한데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을 많이 당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죠. 가평은 특히 이 현리는 저희 어머님이 20년 정도 사신 곳입니다. 만주에서 태어나셔서 현리에서 이렇게 사셔서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 오니까 아주 마음이 푸근한데요. 또 저희 외가 쪽에 친척들도 많이 사시고 우리 가평 이 청평 현리 여기서 좀 표가 좀 많이 나와서 우리 김용태 후보 압도적으로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네. 그냥 주구장창 30년 넘게 권력을 이 권력 저 권력 치는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 깨끗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검증된 우리 김용태 후보가 우리 가평 포천의 국회의원이 돼서 대한민국 국회를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 가평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 김용태 후보를 지지하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가평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행사 때마다 가평군 사정을 빠른 시간에 빈틈없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 가평군의 언론사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단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막 2년째 임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을 일을 못하도록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다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으니 어찌 대통령께서 일을 충실하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4월 10일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번 4년 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이 180석을 차지하고 나니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철회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가평 국민이야말로 이번에야말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평 국민은 항상 현명합니다. 모든 선거 때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포천과 가평이 한 지역구입니다마는 항상 가평에서 모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21대 국회의원도 최춘식 국회의원님을 우리 가평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4년간 열심히 해주셨고 그 이후로 후배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는 후배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가평과 포천에서 이 정치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서 과감하게 후배들에게 양보해 주신 최춘식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방방곡곡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 3년 남았습니다. 그 3년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왜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동 사건서부터 백천동 사건서부터 성남 FC 사건서부터 무려 재판을 받고 조사받은 그 사건이 무려 9건이나 됩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일 모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자기 입장이
과연 불안합니다. 이재명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과 함께 이번 국회의원을 200석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200석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지도 못하고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그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조국 비례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봐서 대통령을 반대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조국이는 현재 지적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입니다. 이번 선거 끝나면 조국은 갈 데가 따로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기 갈 때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의 얘기를 그만하고 이제 우리 김용태 후보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태 후보는 포천 가택에서 젊고 활기차고 힘이 있고 명석하고 겸손하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 국회의원 후보보다도 우리 가평 포천 지역의 김용태 후보는 정말로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되는 당위성이 바로 이 두 가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영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전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가장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은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는 열악한 우리 국회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법안을 내놔도 인원수에 미치지 화이팅 네네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정책이 관철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들은 인원 숫자에 의해서 그것을 강제로 관철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민주당은 다르게 보여왔습니다. 그 예가 바로 농민들을 위한다는 양곡관리법을 필두로 한 농민정책이 그랬고,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우격다짐이 그랬고, 대북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면은 우리는 종북 세력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대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151석 이상을 우리 국민의힘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의지가 우리 국민들께 투입이 되고 우리 국민의힘의 의지가 또 국회의 의지가 국민들을 위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151석 만들어 주실 거죠? 이제 오늘 김용태 후보에게 이와 같은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근무할 자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저에 대한 지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 지역을 맡겨볼 때가 되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등판, 또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후보인 김용태 후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제 바야흐로 포천과 가평에 젊은 정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뭐라고 나한테 건의했냐면은 제일 첫 번째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키즈카페 하나 우리가 저렴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내가 내 집을 갖고 싶은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그 이자 좀 절감해달라. 이 문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포천과 가평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호소드리는 것은 이제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여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뜻으로 두 번째 꼭 우리 김용태 후보에게 한 표 한 표를 몰아주셔서 여러분들의 의지로 청년 정책의 발걸음을 포천과 가평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 끝말씀을 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평을 풍요롭게 포천을 발전되게 김용태를 당선으로 화이팅!